절대쌍교 고룡원저 제75장 75. 남천대염 노중달. 강옥랑은 평생 동안 이렇게 사람을 놀라게 하는 웃음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놀라며 고개를 돌려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는 어느새 땅에 내려와 마치 산처럼 우뚝 서 있었다. 무화문 문화도 마치 그에게 놀란 듯 뒤로 몇 걸음 물러서면서 무서운 소리로 말했다. 누가 무화문 문화 앞에서 무례하게 구느냐? 나는 연남천이다. 이 말은 유성과 같아서 전체 대지를 비출 수 있었다. 연남천이 다시 포효하는 듯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너는 위무아와 어떻게 되는 사이이며 지금 그는 어디에 있지? 당신은 스승을 찾아갈 필요가 없소. 무화문 문화의 4대 제자는 연남천을 찾아가 한번 싸워보고 싶었소. 나 위백의가 오늘 행운을 만나. 이때 강옥랑이 돌연 노한 소리로 외쳤다. 너는 무엇인데 이토록 연대엽에게 무례한가? 그는 이미 번개같이 위백의에게 삼장을 가했다. 그 수법은 무당파의 정종 수법이었다. 그와 소어아가 연마한 무공 비급은 천하무림의 정수였다. 각 문파의 무공이 집대성되어 있는 것이었고 그것을 연마한 사람은 각 문파의 무공을 응용하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었다. 위백의는 냉소를 지으며 맞섰다. 내가 나와 싸우겠다는 거냐? 그는 자기가 두세 가지 수법을 펼치면 강옥랑이 물러설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그것은 강옥랑의 무공을 너무 무시한 처사였다. 그는 강옥랑에게 갑작스럽게 성기를 빼앗기게 되어 마음대로 손을 쓸 수가 없게 되었다. 게다가 강옥랑은 연남천이 곁에서 도울 것으로 계산하고 아무 두려움 없이 맹렬하게 공격했다. 위백의의 무술은 비록 기이하고 악독했지만 계속 수세에 몰리게 되자 무공을 펴지 못했다. 연남천이 얼굴에 웃음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이며 소리쳤다. 좋아, 좋아. 그 수법은 내가 사용한다 해도 그리 강하지는 못할 거야. 이때 돌연 위백의의 몸이 한 바퀴 돌더니 서너 개의 음산한 화염을 뿜어냈다. 번쩍이는 불빛 아래서 강옥랑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벽을 단번에 뚫어버렸던 괴이한 화염이 그의 몸에 적중하려는 순간 돌연 연남천이 소리를 지르면서 일장을 뿜어내 그 불길을 막아냈다. 순간 연남천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 위백의는 크게 놀랐다. 그는 몸을 피하려 했으나 이미 연남천은 양손을 뻗으며 그의 가슴으로 달려들고 있었다. 그는 급히 양손을 들어 연남천의 두 손을 맞받아쳤다. 그러나 네 개의 손바닥이 마주치는 순간 그의 팔은 나무젓가락처럼 부러지고 말았다. 또한 깊은 내상을 입은 그는 울컥 피를 토하며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연남천은 그의 멱살을 잡고 호통을 쳤다. 위무아는 어디에 있지? 연남천을 바라보는 위백의의 얼굴은 창백했으나 미소를 띠고 있었다. 바로 구산 무풍대에 있는데 찾아가겠소? 내 놈이 안내를 해줘야겠다. 위백의는 크게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이나 가서 한잔하시오. 나는 가지 않을 테니까. 그는 이 말을 마치고는 이를 악물었다. 무화문하사 가살불가요. 무화문의 무사는 죽일 수는 있어도 욕보일 수는 없다. 그의 입가에서는 이미 비린내 나는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다. 연남천은 그의 옷소매를 놓고 고개를 돌려 강옥랑을 향해 웃으며 말을 던졌다. 너는 무당문 문화이냐? 강옥랑은 그때서야 정신을 되찾으며 웃었다. 무당문 문화의 제자 옥소천이 연 노선배님을 배웁습니다. 연남천은 인사를 올리는 그의 어깨를 치며 크게 웃었다. 좋아, 좋아. 정파 문화에 너 같은 사람이 있으니 그깟 몇몇 흑도에 미친 것들은 목숨을 내놓고 다니는 것에 지나지 않아. 하하하. 강옥랑은 더욱 공손히 허리를 굽혔다. 그러나 선배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제가 어찌 목숨을 부지하여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연남천이 조금만 더 일찍 와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면 그도 위백의와 같은 꼴이 될 뻔한 것이다. 다행이라면 다행이지. 내가 만약 친구와 여기서 만나기로 하지 않았다면 이곳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야. 너나 내 작은 친구나 모두 무림에서 얻기 어려운 인재들이야. 너도 여기서 나와 함께 그를 기다리도록 하자. 어쩌면 너희들은 좋은 친구가 될지도 모르니까. 선배님의 분부를 따르겠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이 선배의 칭찬을 받을 수 있을 정도라면 필시 보통 인재가 아닐 테니 기대가 되는군요. 화무결이라고 하는 청년이야. 강호에서 필시 이 이름을 들어봤을 것이다. 순간 강옥랑의 안색이 굳어졌다. 그러나 그는 재빨리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후배는 산에서 내려온 지 얼마 안 되어 강호의 인물들에 대해서는 생소합니다. 그는 계속 주의하고 있었지만 철평고가 그때까지 아무런 동정이 없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말을 계속했다. 제가 왔을 때 그 위백이는 모용 아가씨에게 손을 쓰려고 하고 있었지요. 그 아가씨가 지금 방에 누워 있는데 선배님께서는 가보시겠습니까? 모용 아가씨? 그럼 모용가의 사람이 여기에 있다는 말인가? 그는 즉시 발걸음을 옮겼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고 모용구매는 이불 속에 누워 있었다. 연남천은 그녀를 살펴본 후 입을 열었다. 아혈을 짚혔군. 비록 치명적인 곳은 아니지만 그놈이 너무 심하게 손을 썼고 시간도 너무 오래 경과되었다. 그렇다면 이 아가씨의 원기가 많이 손상되었겠군요. 연남천의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그렇지. 그녀는 열기에 많은 피해를 입었어. 지금 혈도를 풀어준다 해도 석 달 후에야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죠? 혈도를 풀기 전에 우선 내력으로 그녀의 피를 유통시켜야 돼. 그는 웃으면서 다시 말을 이었다. 운이 좋은 여자군. 만약 내가 내 옆에 없었다면 행공을 해주기도 힘들었을 텐데. 후배는 선배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녀의 피를 순환시키기 위해 행공을 하다가 만약 어떤 연유로라도 중단하게 되면 그녀와 난 내상을 입고 말아. 하지만 내가 옆에서 지킨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 선배께서는 마음을 놓으십시오. 후배가 비록 무능하기는 해도 힘써 곁에서 지키겠습니다. 연남천은 크게 기뻐했다. 내가 안심을 하지 못한다면 이런 모험을 하겠나? 자염노도 무당장주의 제자가 나를 안심시키지 못하면 누가 나를 안심시키겠는가? 어서 불을 좀 켜주게. 그는 침대에 앉아 양손으로 모용구매의 등을 매만지며 행공을 시작했다. 등불을 켠 강옥랑은 그의 뒤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러나 그의 입가에는 음흉한 미소가 소리 없이 번지고 있었다. 철평고는 깊은 갈등과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안고 여관을 빠져나와 버렸다. 강옥랑의 달콤한 속삭임이 비록 분노는 사겨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없는 수치를 느꼈고 결국 자기가 자기 자신을 팔아버렸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원망했다. 왜 강옥랑을 죽이지 못했을까? 이제는 이미 손을 쓰기에도 늦었다. 그녀는 자신이 한없이 미웠다. 그토록 쉽게 자기의 귀중한 것을 빼앗기고 그런 악한 인물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다니 그녀는 두려웠다. 강옥랑이 결국에는 자기를 무시하게 될까봐 더욱 두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원망과 두려움과 수치와 고통 속에서도 일말의 미련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가고 있었다. 여관을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긴 그녀는 막막한 세상에 혼자 서 있는 느낌이 들자 왜 여관을 나왔을까 후회하는 마음도 생겼다. 그러나 이젠 돌아갈 수도 없는 일이다. 그녀는 길도 알지 못했고 가야 할 방향을 알 수도 없었다. 길 옆에 무수한 나무들도 서로 의지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홀로 고독할까? 그녀는 나무 둥지로 달려가 쓰러져 눈물을 흘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눈물마저 이미 말라버린 그녀는 멍하니 눈을 크게 뜨고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때 어둠 속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걸어왔다.
그들은 철평고의 몇 장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조용한 밤 공기를 타고 그들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강소어, 당신은 정말 그를 만나지 않겠는가? 강소어라는 이름을 듣자 철평고는 뛰어가서 그의 품속에 안기고 싶었다. 그러나 이미 자기는 남의 품에 뛰어들어갈 자격이 없지 않은가. 그녀는 이를 악물며 고개를 숙였다. 미약한 바람을 타고 강소어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를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만 지금은 그를 만나고 싶지 않소. 당신은 어째서 그가 꼭 당신의 길을 막을 것으로만 생각하시오. 어쩌면 물론 그는 나와 동행하려고 할 것이오. 그러나 이 일은 내가 하기로 결정했으니 꼭 내가 해야 하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여기까지 나를 따라왔는데. 소어아는 돌연 탄식을 했다. 사실 나는 당신과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었소. 화무결은 한숨을 내쉬며 대꾸했다. 또 하루가 지났어. 시간은 정말 빨리도 흘러가는군. 지금은 다만 76일밖에 남지 않았지. 그대와 내가 76일 동안만 친구로 지낼 수 있다니. 소어아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그의 말을 받았다. 어떤 사람들은 한평생을 친구로 사귀면서도 암투를 하는데 우리는 비록 오랜 친구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만은 그들보다 훨씬 잘 통하오. 그러나 76일 후에는 소어아는 정말 더 이상 그 생각을 하기가 싫었다. 그는 화무결의 말을 끊었다. 연대엽은 어디에서 당신을 기다린다고 했소? 바로 저 앞에 있는 작은 여관에 있소. 이 마을에는 단 하나의 여관밖에 없다고 하니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오. 이 말을 듣자 철평고의 가슴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강옥랑이 아직 여관에 있는데 그들도 여관으로 가다니. 그녀는 강옥랑이 죽도록 미웠다. 그러나 막상 강옥랑에게 위험이 닥치는 것을 알게 되자 가슴이 아려왔다.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함이 있다. 미워하는 것인지 사랑하는 것인지 그녀 자신도 알 수가 없었다. 소어아의 목소리가 다시 밤 공기를 타고 들려왔다. 나는 그대와 같이 구산에 가고 싶소. 그러나 그대가 이미 연백부와 약속이 있으니 연대엽에게 신용을 잃을 수는 없소. 그렇다면 가보시오. 당신은? 나도 지금 곧 길을 떠나겠소. 이번에는 화무결이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입을 열었다. 지금 이별을 하면 언제? 그는 말을 멈추고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소어아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말했다. 여하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꼭 만날 날이 있겠지. 그는 이미 큰 걸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화무결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그를 쫓아가며 말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 내가 배웅해주겠소. 철평고는 그 두 사람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이를 악물며 일어선 그녀는 여관 쪽으로 몸을 날렸다. 철평고가 여관에 돌아와 보니 방 안에서는 어떤 남자가 침대 위에 아가씨에게 옹기를 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강옥랑은 바로 그 사나이의 뒤에 서 있었다. 그의 눈에서는 기이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입가에 잔혹한 미소를 띠면서 그 사나이의 등을 향해 서서히 손을 들었다. 철평고는 창문으로 달려들어가며 무심결에 소리쳤다. 강옥랑 당신. 강옥랑이라는 말에 연남천은 돌연 고개를 돌리며 안색이 변해버렸다. 순간적으로 그는 자신이 이미 속았고 위험에 빠져 있음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는 자신을 옥소천이라 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행공 중이라 급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강옥랑의 손이 힘차게 그의 등에 일장을 가했다. 연남천은 커다란 비명을 지르며 울컥 피를 토했다. 모용구매의 연약한 몸 위로 그의 피가 번졌다. 그러나 그는 분연히 몸을 일으키며 침대에서 내려섰다. 강옥랑은 놀라 안색이 창백해지며 뒤에 벽 쪽으로 물러섰다. 연남천은 두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다. 쥐새끼 같은 놈. 내가 감히 나를 속이다니. 그의 온몸에 있는 뼈마디들이 우두둑거리며
부딪히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강옥랑은 너무 놀라 다리에 힘이 일시에 빠져 주저앉아 버렸다. 그는 몸을 벽 쪽으로 기대며 바닥에 쓰러져 일어나지도 못했다. 연남천이 양주먹을 쥐고 한 발 한 발 다가서고 있었다. 너는 도대체 누구이고 왜 나를 암살하려는 것이냐? 강옥랑은 겁에 질린 채 몰래 창밖의 철평고를 바라보며 구원을 청했다. 그녀는 강옥랑이 그토록 악독한 수법으로 몰래 암살하려는 것을 보자 매우 분노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을 보고서는 다시 마음이 약해졌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달려가 연남천의 등 뒤에 일장을 가했다. 다시 한번 처참한 비명소리를 지른 연남천은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강옥랑은 웃으면서 소리쳤다. 내가 나를 알고 싶다고? 좋아. 말해주지. 내가 바로 강남 대여비 아들 강옥랑이다. 연남천은 크게 놀랐다. 그는 마침내 간신히 입을 열었다. 좋아. 좋아. 천하를 종횡무진으로 다니던 내가 오늘 너같이 쥐새끼 같은 놈의 손에 죽게 되다니. 말을 함부로 하니 나는 너를 더욱 비참하게 죽이겠다. 철평고는 연남천에게 일장을 가한 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우뚝 서 있었다. 그녀는 멍하니 자기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들의 말을 듣자 강옥랑을 잡아 끌면서 물었다. 이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당신은 왜 이분을? 강옥랑은 바닥의 시체를 가리켰다. 이 사람은 죄가 너무 커. 어떻게 살려둘 수가 있겠어? 철평고는 탄식을 했다. 그렇다 해도 그는 이미 죽어가고 있어요. 더 이상 손을 쓰는 것은 잔인한 일일 뿐이에요. 그녀는 강옥랑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믿을 수밖에 없었다. 강옥랑은 웃으면서 말했다. 좋아, 당신 말대로 하지. 철평고는 그의 손을 놓고 다시 입을 열었다. 화무결이 곧 올 거예요. 이 말이 떨어지자 강옥랑의 웃음이 즉각 사라졌다. 그를 보았어? 강소호도 있었어요. 강옥랑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철평고를 끌고 방을 나섰다. 그러나 그는 곧 다시 돌아와 모용구매를 안았다. 그에게 유리한 물건을 내버릴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들은 어렵지 않게 마을을 빠져나갔다. 철평고가 화무결이 올 방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반대 방향으로 걸어 나갔다. 얼마를 가다가 강옥랑이 갑자기 물었다. 당신은 화무결을 만났다고 했는데 그를 아나? 강옥랑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다. 그녀를 바라보면서 다시 물었다. 어떻게 그를 알지? 철평고는 먼 곳을 바라보면서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키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다. 나도 이화궁의 부하이기 때문이에요. 소어와 화무결은 헤어짐이 아쉬워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걷고 있었다. 돼지가 침묵하는 호흡 소리마저 들려주고 있는 듯했다. 이때 돌연 멀리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먼 곳으로부터 나는 소리라 미약하기는 했지만 그 비통함은 사람의 심장을 끊어놓는 듯했다. 소어와 화무결은 동시에 걸음을 멈추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비명소리가 들린 쪽을 향해 달려갔다. 여관 문 앞에서 한 사람이 구토를 하고 있었다. 바로 그 여관의 주인이었다. 많은 음모가 그 여관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그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었기에 그는 다만 방 안에 잠자코 앉아 있었다. 이윽고 주위가 잠잠해져 밖으로 나와보자 끔찍한 시체들이 널려 있는 것이 아닌가. 소어와 화무결은 소리 없이 서로 눈치를 교환하면서 조용히 여관 안으로 들어섰다. 잠시 후 그들은 피 속에 쓰러져 있는 연남천을 발견하고 전신을 부르르 떨었다. 소어와 화무결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넋을 잃고 서 있었다. 연남천이 깊이 숨을 들이쉬며 눈을 떴다. 너희들이 왔구나. 좋아, 좋아. 화무결은 달려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후배가 한 발 늦었습니다. 연남천의 눈가에 처절한 웃음이 번졌다. 내가 늦은 것은 아니다. 죽기 전에 너희들을 볼 수 있었으니 됐어. 소아도 그를 끌어안고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을 해칠 수는 없어요. 화무결은 목이 메었다. 누가 독수를 가했습니까? 누구입니까? 강옥랑. 화무결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약속하겠소. 꼭 그를 죽여 당신을 위해 복수를 하겠소. 연남천이 빙그레 웃으면서 고개를 돌려 소어아를 바라보았다. 소어아는 눈이 마주치자 눌렸던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다. 강옥랑은 내가 복수하겠소.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나는 선배님을 위해 꼭 복수를 하겠어요. 화무결은 놀라며 물었다. 어떤 사람이든? 이분이 연대엽이 아니면 누구라는 말이오? 연남천은 간신히 미소를 지으며 고통스럽게 말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를 속이지는 못했구나. 화무결이 다시 소리쳤다. 선배께선 연대엽이 아니십니까? 연남천은 내 평생에 제일 좋아하는 친구야. 그럼 선배 당신은? 나의 성은 노야. 소아가 입을 열었다. 노 선배께서는 남천대염 노중달이십니까? 노중달은 미소를 지으며 되물었다. 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제자는 5살 때부터 선배의 현명을 들어왔습니다. 그 혈수 2살은 비록 선배의 손에 팔을 잘릴 뻔했지만 시종 선배를 탄복해 했습니다. 이번에는 화무결이 물었다. 그러나 노 대엽은 왜 연 대엽으로 행세를 하셨지요? 그것은 그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말을 하기가 무척 고통스러운 듯 보였다. 소어아가 대신 입을 열었다. 제가 노 대엽을 대신해서 이야기를 하죠. 만약 나의 말이 틀리지 않는다면 선배께선 고개를 끄덕이시고 틀린다면 선배께서 다시 이야기를 하십시오. 노중달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소어아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연 대엽께서는 악인곡에서 탈출한 후 정신은 점점 회복되었으나 무술은 아마 그리 빨리 회복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노중달은 고개를 끄덕였다. 연 대엽께서는 곡을 떠난 뒤 곧 노대엽을 찾았죠? 노중달의 고개가 아래 위로 또 한 번 끄덕여졌다. 그는 10대 악인이 나온 이상 강호에 필시병고가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했으나 아직은 몸이 회복되지 않아 구원을 청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노중달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소어아는 잠시 시간을 두고 생각을 거듭하다가 말했다. 그렇다면 노 대엽께서는 그의 공력이 금방 회복되지 못할 것을 알고 그의 무술을 배우려 한 것입니까? 노중달이 탄식을 하며 다시 진기를 모아 입을 열었다. 난 10여 년 전에 위무아에게 패배한 적이 있어. 그때 나는 내 무술이 부족한 것을 알고 은퇴를. 그의 얼굴에 또다시 고통의 빛이 감돌았다. 소어가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선배께서는 자신의 무술이 부족할까봐 연 대엽의 무술을 이어받았단 말입니까? 노중달이 다시 웃으며 말을 했다. 녀석, 너는 벌써 그 점을 생각해냈을 게야. 다만 나의 체면이 깎일까봐 말을 하지 못한 것이지. 소어하는 고개를 숙였다. 노 선배님은 무술에 대한 기초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짧은 몇 달 동안 연 대엽의 무술을 이어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중달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은 굳어가고 있었지만 표정만은 기쁜 듯 보였다. 노 대엽께선 그런 원인 때문에 다시 강호에 나타날 때 연 대엽이 이름을 빌린 것이었군요. 고개를 쳐든 소어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노 대엽의 신분과 지위로서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리고 싶지는 않았을 텐데요. 노중달이 진기를 모아가며 한마디를 더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어. 소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악인곡을 떠난 악인들이 연남천의 이름으로만 진압될 수 있어서 그렇게 하셨군요. 너는 과연 영리한 사람이야. 난 비단 연남천의 무술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만춘유에게 나의 얼굴을 바꾸게 했지.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알았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당연히 만춘유의 이야기를 했어야 했을 텐데. 당신은 마치 그 사람을 잊고 있는 것 같아서 의심을 품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그리고 저는 선배의 표정이 10여 년 전의 전설적인 연대협과 똑같은 것을 보고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소호와는 처절한 표정으로 말을 계속했다. 저는 연대협이 당한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 어찌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노중달은 남은 진기를 모아가며 말했다. 그렇지. 연남천은 확실히 많이 변했어. 그의 말소리는 너무 미약해져서 소호와도 잘 알아듣지 못할 정도였다. 노중달은 마음속의 말을 다 하지는 못했다. 그가 정말 연남천이었다면 어떡해. 오늘의 강벼락이 바로 옛날의 강금이라는 것을 모를 수가 있었겠는가. 그러나 그는 이미 강벼락에게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을 하지 않았는가. 남과 약속을 했으면 끝까지 지켜야 하며 죽을 때까지도 변할 수가 없었다. 그것이 무림의 도리였다. 소호와는 길게 탄식을 했다. 연대협, 아니 연백부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노중달은 대답을 하지 못하고 눈을 스르르 감았다. 절대쌍교 고룡원저 제76장 76. 침탈당하는 이화궁. 남천 대협 노중달은 조용히 안장되었다. 예식은 매우 간결하게 진행되었고 다시 황혼이 되었다. 소호와와 화무결은 침통한 모습으로 노중달의 무덤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은 한 잔의 탁주로 이 일대 검협의 영혼을 위로하고 있었다. 어느덧 황혼마저 쓰러지고 밤이 되어 별이 점차 떠오른 후에야 그들은 무덤 곁을 떠났다. 화무결이 하늘을 향해서 탄식했다. 강호가 평온을 되찾지도 못했는데 노대협은 너무 일찍 가셨소. 심지어 연대협의 행방도 말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으니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오. 소호와도 길게 탄식을 했다. 그는 연백부의 행방을 말할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말하지 않았소. 왜? 무엇 때문에 그것을 말하지 않았을까? 소호와는 쓴웃음을 보였다. 어쩌면 그 누구도 연대협이 안정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인지도 모르오. 혹은 연백부님께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를 상심케 할까봐 말을 하지 않았을는지도 모르지. 화무결은 암담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연대협을 꼭 만나 뵈었으면 좋겠는데. 소호와는 답답했던지 돌연 가슴을 펴며 큰 소리로 외쳤다. 물론 그를 만날 수 있어. 그는 결코 죽지 않았을 것이오. 화무결은 그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렇소. 어느 누구도 그를 죽일 수는 없소. 염라대왕이라도 예외는 아니지. 나는 꼭 그를 만날 날이 있을 것으로 믿소. 소호와도 웃으며 말했다. 당신 말이 맞소. 소호와는 웃음을 그치고 한참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나는 때때로 당신이 나와 아주 비슷한 사람이라고 느낄 때가 있어. 이상한 일이지. 75일 후에 내가 죽게 되면 당신은 나를 대신하여 살아주시오. 화무결의 표정은 무거워졌다. 당신은 지금 구산으로 가겠소? 같이 갑시다. 좋은 구경거리가 있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어. 화무결은 고개를 떨구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같이 갈 수가 없소. 왜? 나에게는 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 소호와는 정말 화무결과 헤어지고 싶지가 않았다. 우리에게는 75일이 남았을 뿐이오. 나와 같이 있고 싶지 않소? 화무결은 멀리 있는 별을 바라보면서 무겁게 입을 열었다. 내가 이 일을 잘 처리하면 75일 이후에도 우리는 친구로 남아있게 될지 모르오. 소호와는 그를 한동안 쳐다보고 있다가 돌연 입을 열었다. 당신은 이화궁으로 돌아가려는 것이오? 당신이 그것을 꼭 알아야겠소? 당신은 이화궁 궁주에게 나를 죽이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할 작정이오? 난 왜 내가 당신을 죽여야 하는지 묻고 싶을 뿐이오. 소호와는 크게 웃었다. 그녀들이 당신에게 말을 해줄 것 같소? 최소한 가서 물어볼 수는 있어. 당신 성격도 나와 비슷하군.
무슨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 어느 누구도 막지를 못하지. 그러나 어떤 사람은 천생의 비참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오. 남녀 간에도 그렇지만 친구 간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오. 그는 쓴웃음을 보이며 말을 계속했다. 남녀가 분명히 서로 사랑을 하면서도 결국 서로를 저주하게 되고 마는 것이 바로 인생이지. 그대와 나의 운명은 장차 나를 죽이지 않는다 해도 어쩌면 내가 당신을 죽일지도 모르오. 강소어, 그렇다면 당신은 운명에 굴복하겠다는 것이오? 소어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좋소, 당신은 가보시오. 어떻든 간에 우리는 꼭 다시 만날 날이 있으니까. 가을 많은 꽃이 차츰 시들어갔다. 그러나 이곳에는 아직 많은 꽃이 피어 있었다. 국화, 모란, 장미, 매화, 복숭아꽃, 난초, 야레향 등이 온통 만발했다. 그것들은 결코 같은 계절에 피는 꽃들이 아니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모두 함께 어우러져 있었다. 이곳은 깊은 산속이라 음산한 안개와 차가운 바람이 있을 법도 했지만 여기에는 찬란한 햇빛이 꽃을 비추고 있었고 기온은 마치 봄날의 들판처럼 훈훈하고 따사롭기만 했다. 어떤 사람이든 여기에 오게 되면 꽃의 향기에 취하여 모든 고뇌를 잊어버릴 듯 했다. 그러나 이곳은 바로 천하에서 가장 신비스럽고도 위험한 곳이었다. 이화궁. 꽃이 만발한 숲속에 하나의 화려한 궁궐이 있었는데 그 건물은 햇빛 아래서 마치 백금으로 만든 것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꽃숲에서는 4명의 소녀가 물을 끓이고 나뭇잎을 뜯으며 화초를 가꾸고 있었다. 그 외에 다른 사람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고 말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녀들은 모두 보기 드문 미녀들이었다. 그러나 그녀들의 얼굴은 싸늘하기만 하고 확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녀들은 매우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 꽃숲과 화려한 궁궐의 아름다운 전경도 한없이 적막하고 고독한 느낌을 주었다. 이때 한 여인이 그 꽃숲 속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은 원래 흰색이었던 것 같았으나 이미 때가 타고 군데군데 핏자국이 나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지치고 초췌한 표정이 역력했다. 그녀는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고 배가 고파 현기증이 나는지 제대로 일어서 걷지도 못하고 땅바닥을 기고 있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은 여기저기 상처가 나 피가 묻어 있었고 금방이라도 기절해버릴 것만 같았다. 꽃잎을 다듬고 있던 소녀 하나가 돌연 입을 열었다. 사람이 온다. 그녀의 싸늘한 눈초리에서는 더욱 싸늘한 빛이 쏟아지고 있었다. 다른 3명의 소녀들도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산 아래서 기어 올라오고 있는 사람은 바로 철심란이었다. 그녀는 물론 이화궁의 신비함과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화궁 궁주에게 한마디를 묻고 싶어 그 험한 길을 위험을 무릅쓰고 헤쳐왔던 것이다. 왜 화무결에게 강소월을 죽이게 해야만 한단 말인가? 찬란한 꽃들을 보며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고통이 일시에 사라지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녀는 진정 고통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꽃숲의 4소녀를 바라보았다. 철심란은 억지로 몸을 추스르며 입을 열었다. 저는 당신들에게. 그러나 그녀가 입을 떼자마자 한 소녀가 몸을 날리더니 그녀를 발로 걷어차 버렸다. 철심란은 비명을 질렀다. 아가씨는 사람을 말도 못하게 하나요? 그 소녀는 말끄러미 철심란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감히 여기를 침입하다니 간이 크구나. 나는 다만 궁주에게 한마디를 물어보고 싶어 왔을 뿐이요. 그 소녀는 차가운 표정으로 매몰차게 말했다. 어떤 사람이든 이 궁에 함부로 들어오게 되면 무엇을 하러 왔든 간에 우리의 손에 죽어야 해. 철심란은 온몸의 피가 일시에 굳어버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부르르 떨며 소리쳤다. 설사 나를 죽인다 해도 우선 궁주를 만나게 해주어야 하오.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이다. 그 소녀는 돌연 손을 내밀어 철심란의 옷을 찢어버렸다.
순식간에 4명의 소녀가 철심란을 에워쌌다. 철심란은 찢긴 피부에서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가뜩이나 지쳐있던 그녀는 두려움과 절망감에 정신이 가물가물해져 왔다. 손을 멈춰라. 그녀를 놓아. 그녀는 정신이 점점 아련해지면서 한 사람의 외침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는 결국 쓰러져 버렸다. 철심란은 기묘한 향기를 맡으며 몽롱한 상태에서 점점 정신이 맑아져 옴을 느꼈다. 그녀가 무겁게 눈꺼풀을 뜨자 화무결이 부드럽게 그녀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철심란은 왈칵 눈물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화무결, 당신 정말 화무결이에요? 화무결은 부드럽게 웃으면서 그녀의 말을 받았다. 나요. 내가 당신 곁에 있으니 두려워 마시오. 철심란은 눈을 감고 탄식을 했다. 화무결, 내가 위험할 때마다 당신이 나를 구하는군요. 여기는 이화궁이며 나의 집이요. 결코 아무도 당신을 다치지 못하도록 하겠소. 철심란은 감았던 눈을 떴다. 그리고는 몸을 일으키며 소리를 치듯 목청을 돋웠다. 제발 부탁이에요. 이화궁 궁주를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화무결은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돌아온 것도 그녀들을 만나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녀들은 지금 궁에 있지 않소. 철심란은 다시 침대에 털썩 쓰러졌다. 그녀들은 어디로 갔지요? 글쎄, 2분 궁주가 모두 궁을 떠나는 일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닌데. 이렇게도 운이 없다니. 나. 그녀는 흐느끼면서 얼굴을 가렸고 다시 말을 잇지 못했다. 화무결은 한동안 잠자코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이 온 이유는 알겠소. 사실 나도 같은 일 때문에 온 것이오. 철심란이 이불 속에서 흐느끼다가 돌연 이불을 거두며 물었다. 요 며칠 사이에 그 일을 본 적이 있어요? 화무결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는 지금 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그의 웃음은 고통스러운 빛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알고 있어. 당신의 몸이 회복되면 나와 같이 가봅시다. 철심란은 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당신은 항상 저를 이리도 생각해 주시는군요. 당신. 화무결은 급히 화제를 돌렸다. 그도 이제는 여자의 마음을 차츰 알 것 같았다. 오늘 정말 미안하오. 그러나 그녀들은 너무 불쌍한 여자들이요. 외로움이 그녀들을 그토록 냉혹하게 만들었을 뿐이니 그녀들을 용서하시오. 철심란은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알아요. 그녀들의 일생은 저보다도 더욱 불행하지요. 이때 돌연 밖에서 기이하고도 소름 끼치는 마치 칼을 갈고 있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뒤따라 소녀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철심란은 놀라서 고개를 번쩍 쳐들며 몸을 움츠렸다. 이게 무슨 소리죠? 화무결도 안색이 약간 변했다. 내가 나가봐야겠소. 천하의 이화궁에서 어떻게 비명소리가 들려올 수가 있단 말인가. 필시 예산 일이 아닐 것 같았다. 철심란은 침대에서 뛰어내렸다. 저도 함께 가요. 그러나 당신은 아직 상처가. 당신이 옆에 있는데 제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그녀는 말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붉혔다. 화무결은 속으로 탄식을 했다. 이때 그 기이한 소리가 더욱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고 2사람은 급히 밖으로 나갔다. 소녀들은 모두 한쪽에 서서 안색이 파리하게 질려 몸을 덜덜 떨고 있었다. 꽃숲에서 무엇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철심란이 소리쳤다. 쥐! 저렇게 많은 쥐들이 어디서? 수천 마리의 고양이만 한 쥐들이 꽃을 갉아대고 있었다. 화무결은 안색이 변해 소리를 질렀다. 그곳에 있는 사람은 위무아의 부하인가? 그러나 사람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 다만 수천 마리의 쥐들만이 여전히 날뛰고 있었다. 화무결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그도 이 쥐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천하에 이름난 이화궁의 제자도 쥐떼들에게는 어쩔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휘황한 꽃의 숲은 이미 처참하게 파괴되어 버렸다. 이때 돌연 어둠 속에서 미친 듯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천하 사람들이 모두 쥐를 무시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쥐란 말이야. 다른 한 사람이 웃으면서 그의 말을 이어받았다. 안타깝게도 이화궁 공주가 집에 없군. 그녀들에게 이 꽃밭이 쥐들에게 요절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마 그들은 피를 토할 것이다. 화무결은 이미 제정신을 되찾았고 당황하지도 노하지도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까지 떠올라 있었다. 무화문 문화의 사람들이 왔으면 몸을 나타내시오.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크게 웃으면서 말했다. 이 자식은 제법 침착한데 저 자식이 누구인지 아는가? 다른 한 사람이 웃었다. 이화궁에는 모두 암놈뿐이라고 들었는데 어찌 순놈이 나타났지? 화무결은 여전히 침착한 태도로 담담히 말했다. 소인 화무결도 이화궁의 문화요. 화무결. 그 이름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말소리가 끝나자 어둠 속에서 돌연 음산한 빛이 비치며 두 개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이 두 사람은 모두 마른 몸집이었고 한 사나이는 노란 옷을, 또 한 사나이는 파란 옷을 입고 있었다. 그 두 사람은 나이는 별로 많아 보이지 않았으며 생김새가 추악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어찌된 일인지 음산하고 구역질이 나는 인상이었다. 쥐들은 그 빛을 보자 모두 두 사람의 발밑을 향해 모여들었다. 그 청이인은 화무결을 아래 위로 몇 번 훑어보더니 껄껄 웃었다. 우리 형제가 무화문 문화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견식이 꽤 풍부한 것 같은데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으니 안타까운 일이군. 황희인도 따라서 웃으면서 끼어들었다. 난 위황의이고 이 사람은 위청의이다. 너를 죽일 뜻은 없지만 스승님이 다시 강호에 나타나셔서 한 말씀이 우선 이화궁을 파괴하라는 것이었으니 우리도 하는 수가 없다. 그들은 비록 웃고 있었으나 눈길은 차갑고 냉혹했다. 상대방이 긴장을 풀도록 하기 위해 억지 웃음을 짓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화무결만은 그들의 의도를 이미 파악하고 침착하게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위청이의 어깨가 약간 흔들리는 순간 화무결이 즉각 하늘로 솟아올랐다. 파란 빛이 위청이의 손에서 뿜어져 나와 한 소녀의 몸에 적중했다. 그러나 화무결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양손을 뻗어 위청이의 머리를 향했다. 위청이가 뒤로 급히 물러서는 순간 위황이가 옆에서 일장을 뻗어냈다. 그러나 화무결의 일장은 허세였다. 그는 팔을 다시 걷어 가볍게 휘둘렀다. 위황이의 주먹이 위청이를 향해 뻗어나갔다. 위청이가 당황해 오른팔을 올리는 순간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그 팔이 부러지고 말았다. 위황의 위청의 두 사람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위황의 자신은 비록 부상을 당하지는 않았으나 자기가 위청이의 팔을 부러뜨리게 되자 당황해 뒤로 물러서 눈을 부릅뜨고 화무결을 쏘아보았다. 화무결은 다시 땅에 사뿐히 내려서며 담담히 웃고 있었다. 그는 재차 공격을 시도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이화궁의 무술이 천하각 문파의 무술과 다른 점이었다. 다른 문파에서는 성기를 잡는 것을 극히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나 이화궁의 무술은 상대방의 무공을 역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었다. 위청의 위황의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더니 즉시 휘파람을 불었다. 그러자 그때까지 잠잠하게 있던 쥐들이 다시 날뛰기 시작했다. 철심나는 창문으로 올라가 나뭇가지를 꺾었다. 그녀는 비록 온몸에 통증을 느꼈지만 이를 악물면서 나뭇가지로 쥐를 때려 죽이기 시작했다. 숨어있던 소녀들도 그제야 하나하나씩 달려나왔다. 그녀들은 겁을 내면서도 몇 마리 쥐를 죽이자 차차 담력을 회복하고 쥐들과 싸움을 시작했다. 쥐들은 앞뒤로 계속 밀려왔다. 그녀들도 나뭇가지를 꺾어들고 쉬지 않고 계속 내려쳤다. 어떤 소녀는 손에 힘이 빠져 발로 밟기도 하였다. 정말 징그럽고 기이한 싸움이었다. 내장이 터져나온 쥐들이 처참한 비명을 지르며
부르르 떨고 있었고 온통 선혈이 낭자했다. 아름다운 소녀들은 숨을 거칠게 내쉬면서 미친 듯이 나뭇가지를 내려쳤다. 그녀들은 무공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손발을 놀리고 있었다. 수천 마리의 쥐가 죽어 나자빠졌고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가운데 남은 몇 마리가 달아나 버렸다. 끔찍한 악몽과도 같은 싸움이었다. 잠시 후 그녀들은 나뭇가지를 던지고 구토를 하기 시작했다. 어떤 소녀들은 서로 끌어안고 통곡을 하고 있었다. 철심나는 손을 멈추자 즉시 화무결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는 화무결을 찾을 수가 없었다. 위청에 위황이도 보이지 않았다. 철심나는 놀라고 당황했다. 그녀는 정신없이 쥐들을 죽이느라고 그쪽의 전황을 살펴보지 못한 것이다. 화무결의 무공이 뛰어나기는 했지만 그 두 사람 역시 이화궁에 당당히 쳐들어올 정도의 고수였다. 비록 위청이의 팔을 하나 부러뜨리기는 했지만 화무결 혼자서는 그들의 상대가 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철심나는 애가 탔다. 정신없이 걸음을 옮기던 그녀는 꽃숲에서 하나의 시체를 발견했다. 다행히 그는 화무결이 아니고 위청이었다. 그의 오른팔은 이미 잘려 있었고 가슴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의 으스스한 얼굴은 시퍼렇게 부어올라 형태를 알아보기도 어려웠다. 철심나는 더 이상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 순간 위청이의 왼손에 무엇인가가 쥐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피 묻은 두 개의 눈동자였다. 철심나는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에 쓰러졌다. 화무결이 이 사람에게 당했단 말인가. 화무결의 다정한 눈이 이 사람의 손에 철심나는 몸을 떨며 두 개의 눈알을 자기의 식은땀이 흐르는 손에 쥐었다. 그녀는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때 돌연 마치 부상당한 맹수의 울음 같은 것이 절벽 쪽에서 들려왔다. 그녀는 급히 그곳을 향해 달려갔다. 한 사람이 얼굴에서 피를 흘리며 나무 아래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의 두 눈은 피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화무결이 아니고 위황이었다. 화무결은 이화저복의 솜씨로 위청이가 동료의 눈을 파내게 했던 것이다. 그는 아직 쓰러지지 않고 살아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처절하여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다.